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로 알아보는 출퇴근제의 OX 퀴즈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출퇴근제로 산재 보상이 나왔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고장 난 건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3층에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거든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어보았는데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층이었거든요.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출근 중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는 모두 불승인이 나왔고요. 두 개의 케이스 모두 다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하나는 인정받고 하나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비를 찍어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경로면 통상적인 경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도 어플들을 보면 이 통상적인 경로가 나오죠. 그러한 경로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자차를 이용하신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퀵보드, 자전거 이런 게 모두 통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두 케이스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죠. 보통 현관문이 고장나서 잠겼다면 열쇠업체나 도어락 업체를 불러가지고 현관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출퇴근을 하는 게 통상적이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현관문이 잠겼다고 해서 두 분 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분들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어떠한 사정이 좀 있었겠죠.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관문이 잠겼다고 해서 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해 있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경로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 출퇴근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근무한 케이스인데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시각이 오전 5시 50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날 오전 쪽 근무여가지고 6시 50분까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주거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약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 전체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케이스의 쟁점은 근로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 케이스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와 회사 사이의 이동거리가 좀 짧고 이 출근 시간이 좀 늦더라도 회사 규정상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대체 인력 투입이 바로 가능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동료 근로자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그럴 사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쇠 업체나 도어락 업체를 불러서 출근이 좀 늦더라도 회사에 통보를 한 뒤에 현관문을 정상적으로 개방한 후에 출근을 했어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소아 중환자실 간호사였고요. 사건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주간 근무자가 6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7명씩 근무
근무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아중환자실의 환자 수가 14명이고 간호사들 중 최고 선임자는 환자 1명을 담당하면서 전체 상황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 선임자 1명 빼고는 5명밖에 없죠. 그 5명이 환자 13명을 봐야 되니까 1인당 2.6명 정도의 소아중환자를 간호해야 됩니다.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서열 2위의 간호사였습니다. 서열이 높을수록 중증 환자를 돌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간호사가 담당했던 이 소아 환자는 한 달 전쯤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부모들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러겠죠. 이러한 소아중증 환자는 다른 간호사에게 맡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고 당일이 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대체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해당 간호사가 정시에 출근해서 소아 환자에 대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법원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뛰어내릴 때도 막무가내로 뛰어내린 건 아니고요. 먼저 이불하고 담요 같은 걸 던져서 밑에 좀 푹신푹신하게 좀 깔아놨었고, 가방 같은 것을 먼저 던져가지고 높이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틀 같은 데를 조심조심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소아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 인력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출퇴근제로 인정받은 사례와 인정 못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산재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